최근 관심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슈와 더불어서 유망 종목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복합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설문 내용 이혜은 캐스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AI발 전력 부족, 원전 해외 수주 가능성 등으로 유틸리티주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복합 유틸리티 업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크게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한국전력의 실적 전망과 함께 AI발 전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와 함께 하반기 주목할 모멘텀과 최선호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한국전력의 실적 전망부터 확인해 볼까요? 신한투자증권의 박광래 연구위원은 2분기 영업이익 6,2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전력 판매 비수기로 진입하면서 1분기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신증권의 허민호 연구위원은 2002년 이후 국내 전력 및 가스 공기업은 10년 내외를 주기로 재무구조 개선과 악화를 경험했다고 했고요. 올해부터는 재무구조 개선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봤습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1분기 한국전력의 예상을 밑도는 실적은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전력요금 인상이 생각보다 더 많이 이뤄져야 하지만 9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AI발 전력 부족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박광래 연구위원은 AI발 전력 부족에 대한 전망과 우려가 있으나 아직 실제로 전력 부족을 걱정할 정도의 숫자는 기록되고 있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전선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경영 연구위원은 AI의 전력 소모가 2024년부터 산업계에 큰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석탄과 동시에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려면 모든 전력 밸류체인, 즉 가치사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주목할 모멘텀으로 박광래 연구위원은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언급했는데요. 물가 압력이 완화됨과 동시에 전력 및 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요금 인상이 몇 차례 단행됐던 만큼 인상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경영 연구위원은 원전과 관련해 7월 체코 우선협상자 선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본계약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성공할 경우 15년 만에 원전 수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2022년 7월 폴란드 수주 이후 방산주 주가가 크게 올랐듯 체코 역시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호주도 확인해 볼까요? 박광래 연구위원은 전방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한국전력과 LS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진단했고요. 허민호 연구위원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없어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한국전력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가속화를 위한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한국전력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원 연구위원은 SMR 수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원전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정했고요. 민간 LNG 발전사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LNG 발전 이익 비중이 4분기부터 절반 이상을 차지할 SK 가스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복합 유틸리티 업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업종 주민 시간 SK증권 남인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남인식 SK증권 연구위원이 꼽아주신 유틸리티 업종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 나누어서 수압 분석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보는 거군요. 죄송해요. 강점은요. 미국 내 변압기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사이클에도 민감해서 중대형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내부 환경의 강점이 되겠고요. 기회 요인은 외부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한국산 변압기 점유율 증가, 또 미국 전력 유틸리티 업체 설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반면에 약점은 신규 사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가시적 성과가 없으니 약점이 되겠고요. 위협적인 부분도 인력 부족 그리고 전기 강판 수급에 차질이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위협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더위에 전력기기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대표적인 전력기기주인 한국전력의 경우 폭염이 연일 지속이 되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지금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전기값도 올라야 되고 유가도 떨어져야 되는 게 포인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한국전력의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이 주가를 드라이브하는 게 다 다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다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영업이익이 올라가려면은 매출액이 성장하거나 영업 비용이 감소하거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매출액 측면에서는 사실 전기요금은 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력 수요 역시도 GDP 성장률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장률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두바이유,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뭐 80불 아래, 60불 아래로 떨어지겠다라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한국전력 뭐 여름철 전력 수요가 올라갈 거다, 전기요금이 올라갈 거다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추천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다. 아무리 뭐 무더위 얘기 나오고 전력 수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뭐 유가라든지 유가 관련한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아무래도 전력기기주가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는 AI 시대 도래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AI 시장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전력망과 이를 관리하는 유틸리티 업종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인 건데요. AI 수혜주로서의 유틸리티 업종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전력 수요가 플랫이었습니다. 평탄했어요. 근데 작년 23년 하반기 때부터 갑자기 전력 수요에 변곡점이 왔다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실제로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 전력망 관리 업체들이 전력 수요가 심상치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망 리서치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 20년 동안 한 2% 정도 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동안 0%였는데 갑자기 2%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두 번째, 리쇼어링 때문에 공장이 많이 미국에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세 번째, 전기차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저는 두 가지 꼽아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전력기기 업체들입니다. 근데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도 뭐 한국의 변압기 업체들도 좋긴 하겠지만 미국에 조금 더 포커스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기기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이튼이라던가 뭐 버티브라던가 이런 회사들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도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던가 뭐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유틸리티 회사들이 전력 판매량이 증가하면은 또 그만큼 매출액이 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인공지능, 리쇼어링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업체들, 두 번째로는 유틸리티 회사를 주목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 전력 설비 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수주 확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향후 실적과 주가에도 장기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풀이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전력기기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사이클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확장기에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으면은 확장기인 여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클 자체가 전력기기가 한번 시동 걸리기가 어렵지 한번 걸리면 꽤 장기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라스트 사이클이 03년에서 08년 6년 동안 확장이 됐는데 지금 22년부터 시작해서 22, 23, 24, 3년 차이거든요. 아직도 나아갈 길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 지표들이 좋아요. 전력기기 주문자 지표들이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자들이 전력기기를 얼마나 신규 주문 내냐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강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틸리티 회사들의 캐펙스 증가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변압기 사는 회사들이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이에요.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 까는 만큼 캐펙스 투자를 2022년부터 계속 올렸는데 그게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지표들을 봤었을 때 여전히 확장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 측면에서는 몇몇 기업들은 조금 과열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에 초여름에 진입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원전주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내일이죠. 제11차 전기분에 관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지금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원전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국내, 해외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3+1입니다. 대형 원전 3기 짓겠다 플러스 SMR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긍정적인 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실적이 빨리빨리 지켜야 되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전기본에 반영된 다음에 실제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드 타임이 좀 깁니다.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시선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글로벌하게 원전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6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사실 프랑스와 미국은 원전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기자재를 생산하려면 커다란 단조 설비들이 필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셧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방 세계에서는 한국 말고는 특별한 이제 대체할 만한 국가가 없다 보니까 해외 쪽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원전 관련된 주가들이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이야기도 짚어봤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스왓 분석에서 약점 요인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데이터 센터나 신규 사업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부분을 약점 요인으로 꼽아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키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주가 대응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신규 사업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을 제시를 했냐면은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한다. 그 증가하는 거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백업을 해줄 거다라고 하면서 먼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선행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럴 때 약간 불편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같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야지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틸리티 업종 향후 주가 전략과 더불어서 향후 주가 전망까지 한번 묶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틸리티 업종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전력이라던가 원자력, 전력기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전력기기 산업입니다. 전력기기 산업을 가장 선호하고 그 기업 중에서도 순서대로 이제 쭉 정렬을 해보면은 일진전기를 가장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순서로 이제 제시를 드립니다. 펀더멘털로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좋습니다. 미국에도 변압기 공장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특히 현대일렉트릭은 2자릿수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데 불편한 거는 주가예요. 주가가 사실은 싸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밸류에이션 여력이 있는 일진전기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수급 이슈 때문에 좋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진전기까지 탑픽 종목으로 총 4종목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남인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